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러터 앱 iOS 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플러터 앱 출시를 위해 필요한 부가적인 부분을 다뤘어요. 뭐 아이콘이나 스크린샷, 개인정보 방침 이런 거를 이전 강의에서 다뤘고,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코딩한 이 코드를 어떻게 출시를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플러터는 iOS와 안드로이드를 둘 다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생태계가 다르죠. iOS는 앱스토어라는 마켓에서 앱을 출시를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라는 마켓에서 앱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의 강의에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오늘은 이 iOS 부분만 다룰 거예요. iOS 출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스텝으로 나누고요. 하나하나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번들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걸 생성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앱을 만들게 되면 가장 처음에 패키지 이름이라고 해서 뭐 com.example.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앱스토어 커넥이라고 해서 앱을 등록을 이 웹사이트에 해주는 건데, 여기에다가 먼저 이 번들 아이덴티파이어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이 앱스토어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등록하려는 앱의 앱 패키지는 이거예요 라고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단계가 끝나면은 당연히 앱을 업로드를 해줘야겠죠. 이때는 엑스코드라는 로 넘어가서 아카이브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서 우리가 만든 코드를 패키징을 해서 이 앱스토어 커넥 쪽으로 자동으로 올려줄 거예요. 근데 이 스텝을 하시려면 당연히 iOS 개발자 계정이 있으셔야 돼요. 개발자 계정이 있어야 엑스코드 자체 로그인이 가능하시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만든 앱을 패키징을 해서 이 커넥 쪽으로 자동으로 올려줄 수가 있어요. iOS는 무조건 엑스코드라는 이 툴을 이용해서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두 번째니까 다시 이 앱스토어 커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준비했던 아이콘, 스크린샷 이런 친구들 있죠? 요거를 이제 업로드를 다 해줄 거고, 또 업로드를 하고 나면은 빌드라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올린 요 코드를 확인이 가능해요. 거기서 여러 번 고쳤다면은, 여러 번 올렸다면 그 빌드라는 목록에 여러 개의 버전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걸로 내가 앱스토어에 등록할 건지 선택하고 심사를 요청하시면 그게 바로 iOS 앱을 출시를 하는 방법이에요. 보면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여기에서 조금 귀찮은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분홍 색깔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번들 아이덴티파이어 생성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처럼 com.example. 이렇게 해서 패키지 주소가 좀 자동으로 넣어져요.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 만드시는 분들은 회사의 이름을 넣고 하시지만, 보통 저처럼 뭐 개인 개발자시거나 연습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다수가 요 기본적인 이름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주 예전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요 애플 쪽에서 요 이름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com.example이고 여러분들도 com.example로 앱을 등록을 하시려면 그 번들 아이덴티파이어 등록하는 자체에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이한 이름을 줘야 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유니크한 이름을 준다고 하는데, 이 이름을 주기 위해서 번호를 넣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example이라는 걸 주면은 이 사이사이에 번호를 줘서 유니크하게 만든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테스트용으로 진행하는 거고, 아마 이 강의를 따라오시는 분들도 학습용으로 아니면 테스트용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시냐면, 이 번들 아이덴티파이어를 등록할 때는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고 다른 하나는 와일드 카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와일드카드로 진행을 할 거예요. 만약에 앱을 실제로 등록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판매하실 준비가 되신 분이라면은 요 이름을 여기서 이 explicit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하시는데 아마 요걸 선택을 하시면 겹치는 이름이 있다는 에러를 받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스튜디오에 플러터 코드로 다시 넘어가서요. 거기에서 요 아이덴티파이어를 유니크한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동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따라서 패키지 이름을 쉽게 변경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시 요 등록 스텝을 거치시면 됩니다. 저처럼 테스트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와일드카드 모드를 선택을 하셔서 이그샘플이라고 하면 요렇게 여기에 와일드카드를 붙여서 아무 앱이나 다 요거를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앱이 ABC라는 세 개의 앱이 있다면 얘는 com.example.a 얘는 B, 얘는 C 이런 식으로 해서 와일드카드로 진행이 가능하세요. 근데 요거는 테스트용일 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정식으로 하실 때는 이 방법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스텝 3에서 등록해주는 아이들 아이콘이나 뭐 마케팅 URL 이런 거는 지난 강의에서 준비했던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지난 강의에서 준비를 하시고 이번 강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스텝 1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걸 등록을 하려면 이렇게 저처럼 앱스토어 커넥에 들어가 주시고 왼쪽 상단에 여기 앱스 누르고 뉴 앱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플랫폼은 iOS라 선택하고 디테일을 제가 한번 채워볼게요. 언어는 그냥 영어로 한번 하고요. 근데 여기 번들 아이디라는 애가 나와 있죠? 보니까 제가 현재 패키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요 아래 요 링크를 눌러서 요 페이지에서 디스크립션을 먼저 적어주시고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출시용이시면 요 왼쪽 거 X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번들 아이덴티파이어를 잡을 수가 있는데 얘를 복사를 하셔서 explicit 모드에다가 붙여넣기라고 우리가 애플 사인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인인 with 애플 체크해주고 continue라는 버튼이 register 버튼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에러가 나오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저의 패키지 이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스트링으로 다시 시도를 해라 라고 나오는데 가장 흔한 이유는 누군가가 이 이름을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특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보셔야겠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여기에서 먼저 유니크한 이름을 만드셔서 OK가 나면 그때 프로젝트로 넘어가셔서 프로젝트 내에 패키지 이름을 이 이름과 맞춰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패키지 이름을 변경하는 법은 여기 오른쪽 위 상단에 제가 분홍 색깔 동그라미로 해놨죠. 여기에 카드 이거 누르시면은 패키지 이름을 간단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한 줄로 이제 변경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는 테스트 모드니까 OK를 눌러주고요. 와일드카드로 진행을 해서 제 패키지 이름을 넣어주고 저처럼 별표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등록을 하시면 이 목록에서 제가 지금 만든 이 패키지 이름이 뜨고 있죠. 근데 뒤에 와일드카드가 붙었어요. 다시 앱스토어 커넥 페이지로 돌아왔고 다시 이 드롭다운을 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등록한 이름이 뜨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디테일을 넣어줄게요. 유저 액세스는 저는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그냥 full이라고 주고요. SKU는 그냥 유니크 아이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의로 넣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페이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준비했던 아주 힘들게 준비했죠. 그 데이터들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고 코드 패키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텝 2, 엑스코드 앱 업로드 하기입니다. 엑스코드 앱 업로드니까 당연히 엑스코드로 돌아오셔서 여기 상단바에 보시면 우리 시뮬레이터 선택하는 부분이요. 거기 누르면은 그 위쪽에 Any iOS라고 있어요.
요거 화살표 고 눌러주시고 상단 바에서 프로덕트 누르시고 아카이브, 이미지처럼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다시 한번 화살표 위쪽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로딩 중이에요 라고 하면 돌아가요. 로딩이 다 끝나면 이렇게 아카이브 창이 뜨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패키징한 이 앱이 예쁘게 이 러너로 패키징이 됐어요. Distribute 앱을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거 눌러서 디스트리뷰트를 해줍니다. 여기 디스트리뷰트 앱을 할 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에러냐면은 버전이 이미 존재해요 라는 에러가 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경우에는 여기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의 펍스펙 야물로 돌아오시면요. 여기 버전 라인 19번에 있죠. 요거 번호를 바꿔주시면 되세요. 저는 에러가 안 났기 때문에 1.0으로 올라갔고 이거를 여러 번 시도를 하면은 버전이 당연히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은 그때그때 알아서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지금 버전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이따 안드로이드 올릴 때는 버전이 2로 들어갈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앱을 올렸으니까 이 앱스토어 커넥에서 앱을 선택을 할 수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Distribute 앱 버튼을 누르고 나면요. 이런 이메일이 하나 오고요. 그리고 다시 이 이메일이 와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메일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오는 애는 위에를 보시면은 프로세싱이 끝났다라고 써져 있어요. 저는 한 5분 뒤쯤에 이 이메일들이 다 와서 다시 앱스토어 커넥으로 돌아갔더니 이제 이 부분에 파란 색깔 버튼이 생겼어요. 이제 스텝 3, 앱 등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필요한 정보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한번 등록해 볼게요. 애드 빌드를 누르시면 제가 방금 올린 버전 1.0의 앱이 뜨고 여기에 Missing Compliance라고 해서 이 앱이 어떤 앱인지 뭐 암호화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거 None이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저장을 했어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스크린샷이고 제가 강조했듯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두 개의 탭이 있고 그 아래에 또 기기 사이즈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Choose 파일 버튼 누르시고 아까 지난 강의에서 생성한 스크린샷을 여기다 올려줄게요. 그리고 아이패드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스크린샷을 올렸고요. 아래로 내려왔더니 프로모셔널 텍스트라고 해서 홍보 문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 앱은 어떤 앱이에요? 라고 이제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디스크립션과 키워드 부분이 있습니다. 서포트 URL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만들었던 홍보 웹페이지 URL을 넣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아직 켜져 있어서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마케팅 URL, 서포트 URL 둘 다 같은 URL로 들어간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이름을 적어줄 거고요. 아래로 내리시면 여기 리뷰 인포메이션 부분이 뭐냐면 혹시나 앱이 꼭 로그인을 해야만 작동하는 앱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애플 측에다가 로그인 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줘야 돼요. 하지만 저는 로그인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체크박스를 해제를 해줄게요. 그 다음은 버전 릴리즈 부분인데 앱이 심사가 끝나면 그냥 자동으로 앱을 올릴까 아니면 제가 원한 시간에 올릴까 이제 이런 옵션 체크하는 건데 저는 앱이 심사가 끝나면 바로 내 앱을 마켓에 올려줘 라는 옵션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 왼쪽에 보시면 앱 인포메이션이라고 있고 그걸 눌러서 내려오시면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카테고리도 잘못 들어가면 거절을 당하실 수 있으세요. 아래에 콘텐츠 라이프 부분을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따로 뭐 콘텐츠 같은 게 안에 띄워지는 게 아니라 유저가 직접 책을 검색해서 저장하는 식의 앱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체크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앱의 용도에 맞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앱 에이지 레이팅인데요. 이거는 연령 제한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우리 영화도 연령 제한이 있듯이 그 연령이 사용 가능한 연령이 매겨지게 됩니다. 제 앱은 아주 기본적인 앱이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
4살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로 요 앱은 아이들을 위한 앱인지 아니면 성인을 위한 앱인지 이렇게 또 체크가 가능해요. 전 따로 체크는 안 할게요.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제 두 번째, Pricing and Availability로 들어가 볼게요. 프라이싱은 가격은 저는 무료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0원이라고, 무료여도 항상 이 부분은 0원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을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이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이 파란 버튼을 누르시고 이 앱이 사용 가능한 지역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지역에서 사용하면 좋으니까 전체 지역을 선택을 했고요. 다음은 앱 프라이버시입니다. 여기 이 파란 버튼을 눌러서요 대답을 해주는데, 제가 만든 앱은 사용자의 UID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별로 책장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저는 정보를 수집을 한다고 체크를 했고, 저는 UID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파이어베이스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집하는 로그들이 있어요. 에러가 났을 때 로그. 저는 이미 동의를 했어요. 파이어베이스 앱을 만들 때. 그래서 여기 크래시 데이터도 제가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고요. 제가 유저 아이디를 넣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왜 수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도 줘야 돼요. 저는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펑셔널리티라고 체크를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질문들이 나와서 채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앱 다운받을 때 데이터 부분이 이렇게 이미지처럼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요 크래시 데이터도 제가 수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왜 수집을 하는지도 저는 애널리틱이라고 설정을 해줬고, 그리고 그 이외의 질문들도 제 앱의 용도에 맞게 체크를 해줬습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라고 해서 우리 아까 이전 강의에서 개인정보 방침 만들었죠? 걔 URL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get 링크 한 번 더 눌러주셔서 URL 복사하시고 꼭 여기 오른쪽 위에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다시 노란 버튼을 눌러서 첫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면요, 이제 완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리뷰 버튼을 눌렀고, 누르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파란색 버튼이 또 있죠. 요거까지 꼭 눌러주셔야지 앱 심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테스트용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넣은 기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밑에 요 cancel submission 요 누르셔서 앱 심사를 중지를 요청하시고, 다시 아까 우리 앱을 앱스토어에 올렸던 것처럼 아카이브 했던 것처럼 버전을 변경하시고 아카이브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빌드 버전을 올려주시고, 여기 앱스토어 커넥에서 빌드 버전을 새 걸로 변경을 해주시고 재심사를 요청하시면 되세요. 애플 리뷰는 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거절을 당해도 아주 자세하게 왜 거절을 당했는지 의견을 남겨주거든요. 그러니까 거절 당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메일 온 거 잘 확인을 하셔서 그 안내대로 이메일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꼭 이 부분 유의해서 모두 앱 출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안드로이드 부분이 남았죠. 안드로이드 부분 제가 커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